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도 이 종이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와우. 이곳은 화폐 박물관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오셔서 화폐 박물관을 좀 견학하는 것도 돈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이곳에 오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돈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삶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죠. 때로는 부정적인 생각, 때로는 긍정적인 생각에 앞뒷면이 또 명암이 갈리는 것이 또 돈에 대한 가치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돈이라는 것, 네, 돈을 벌기 위해 많은 또 부정적인 것들이 생각이 나시기도 하지요. 하지만 생활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그리고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런 화폐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일상에서 공기와 같이 없어서는 안 되고 또 중요한 수단이죠. 삶의 영위 수단에 있어서 그것은 목표는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목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삶의 목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라는 것은 빼놓을 수 없겠죠.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물가 어떻습니까?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가라는 것들 많이 생각하고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또 발생하고 상승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지금 과일 가격 내지는 기타 생필품들조차도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그거 아십니까? 화폐의 어떤 적정한 현상이다라고들 말합니다. 화폐 가치의 적정한 현상이 인플레이션이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은 항상 있어 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존재할 것이고 그런 현상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주택 가격 내지는 물가가 싸다 비싸다 하는 것들은 왜 어떻게 해서 그런 인식을 하게 될까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심리적인 소비자 물가 지수라고 하는 심리 지수입니다. 싸다 비싸다의 척도라는 것은 심리에서 많이 온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심리는요, 적응하게 되어 있는 적응 시기를 지나고 나면 또 한 번 가치가 변한다라는 사실 아십니까? 그렇죠.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는 것들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구매하게 되고 그 구매가 잦아지면서 적당한 시기가 지나면 그냥 적정 가격이 되어버리고요. 그리고 더 시기가 지나서 더 비싼 가격에 다른 것들이 대체가 돼서 나온다고 하면 그건 싼 가격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이렇게 재평가가 계속해서 순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화폐라는 존재, 그 진실에 대해서 가끔씩은 찾아보시고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말 그대로 종이이죠. 종이라는 것. 그냥 돈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그냥 우리가 보여주기 위한 지표로 삼긴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금 잠들어 있는 이 시간에도 가치는 계속해서 이 종이의 가치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물가의 가치는 상승을 한다면 이 종이 화폐의 가치는 하락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매년 지표를 내고 있는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바로 요 인플레이션과 연계가 됩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한마디로 우리가 어떤 생활에 필요한 가게에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만한 화폐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이게 바로 소비자 물가 지수고 이것이 화폐의 가치와 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한다? 반대로 이것은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방법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런 상품들이겠죠. 상품들을 구매해 놓게 되면 이 종이의 가치에 맞게 되지 않는 화폐에 대해서 해치가 가능하다는 것이겠죠. 물가는 계속해서 상승. 이렇게 볼게요.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률을 정부에서는
2% 정도가 가장 적정 안정 상승률이라고 해서 이 조절을 하기 위해서 긴축 또는 아니면 완화 정책들을, 화폐 정책들을 펴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그쵸? 팬데믹에 의해서 우리는 굉장히 많은 완화 정책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죠. 그래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 지수, 물가 지수가 보통 2%가 안정적이라고 하고 적정한 어떤 국가의 소득과 금융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성장을 위해서는 한 2.7%로 잡고 있습니다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2022년에는 5.1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평균치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인데요. 그만큼 통화량이 굉장히 많이 풀려 있는 완화 정책 때문이죠. 우리가 이것을 해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에는 물건을 사 놓았으면 적어도 물가 상승률 안정적인 2%대에서 이렇게 어떤 완화 정책에 의한 팬데믹 이후에 5.1%의 상승률을 해지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통장, 예금 통장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을 확보하고 계시다고 하면은 이것들은 물가의 상승률만큼은 따라가고 있으신지요? 그 정도의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지금 여러분의 현금은 그저 잠자고 있는 사이에도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지금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요, 금액이 보이시는 이 양이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10년 후, 20년 후에도 지금의 600억 가치를 하느냐? 한 해 한 해 갈수록 돈다발이 점점 줄어든다라는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이렇게 나의 귀한 자산이 한 해 한 해 돈다발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요. 어디에 소매치기를 당하거나 일부 도둑을 맞았다고 할 때 굉장히 속상하시겠죠. 그런 일이 있으신지. 요즘엔 소매치기가 잘 없습니다만 그렇게 소매치기 아니면 도둑이 돈다발을 훔쳐가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세월 속에 시간이 지나면서 돈다발은 점점 소매치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범인은 누구냐고요? 네,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현금은 소매치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짜장면 하나 사 드시려면은 한 8,000원의 현금이 필요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20년 전에 짜장면은 한 2,500원 정도 했답니다. 그때도 짜장면 값 너무 비싸다. 1,500원이 2,500원 됐네 하면서 신문지상이나 뉴스지상에 굉장히 많이 대서특필 됐었던 것들 기억나시나요? 그런데 그 시절에 2,500원으로 짜장면을 사려고 짜장면을 사주려고 모았던 돈이 어느 구석인가 20년 후에 발견됐을 때 그 돈으로는요 짜장면을 살 수가 없죠. 7,000원이라는 금액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화폐의 가치 하락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뿐입니까? 여러분, 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1997년 IMF에 의해서 많은 금융 위기를 겪을 때 금이 금모으기 운동을 하면서 크게 애국 운동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 당시에 금의 한도는 5만 원 정도 됐었죠.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금 한도는 30만 원입니다. 무려 6배라는 금액이 증가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금의 가격이 오른 것이 아니라 금의 가격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돈다발이 이렇게 6층 쌓여 있던 것이 한 층으로 변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금 다발, 눈에 보이는 것은 허상이다. 그럼 여러분, 금을 사두시든지 부동산을 사시든지 이렇게 변하지 않는, 특히 어떤 가치가 있으려면 공급의 한정성과 불변성이 있어야 자산 가치가 있으니 그러한 자산들을 사놓으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지 않을까 합니다.